윤석열의 형님들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모습을 먼저 볼 텐데요. 어제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죠. 대구에 가서 홍준표 의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둘이 원팀이 되냐 안 되냐 했는데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형님 얘기도 나온대요. 형이라고 불러. 윤석열 후보가 흔히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홍 의원에게 형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실제 신공항이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24시간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의 명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해주시겠죠? 이미 경선 때 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3월 9일에 대승리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진합시다! 예, 마지막에 어퍼컷 모습까지 봤습니다. 성일초 의원님이 저를 보더니 지그시 어색하지가 않아요 라고 딱 한 말씀 하시네요. 반박을 좀 해주시면. 윤석열 후보가 복싱을 좀 했나요? 어색하지가 않다고. 아니 복싱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 다 복싱들을 하십니까? 예, 아니, 저는 못 해봤어요. 다 어퍼컷도 하고 네. 하지요. 근데 스포츠 어퍼컷이 말고 그냥 뭐, 아니, 이렇게 뭐 몸도 풀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 어퍼컷이 누구를 한 방 매길 때 어. 쓰는 동작 아닙니까? 저희 누구를 매긴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뜻입니까? 자신감의 표현이지요. 앞으로 가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표현이죠. 보니까 어퍼컷을 상당히 많이 해요. 저게 내부에서 논의가 됐나요? 일단 우리는 어퍼컷으로 간다. 아니 저도 잽도 아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후보가 어. 쭈삣쭈삣하거나 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장악을 하고 현장 장악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저런 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의 지도자의 결단력을 보는 건데 어떤 형태에서도 지도자는 흔들림 없이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후보여서가 아니라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저런 세레모니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인상 깊게 보실 겁니다. 저는 좀 이상해요. 윤석열 후보 유세 대부분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심판 또 정권 교체를 강조했거든요. 그 끝에 승리하겠다고 그러면서 어퍼컷을 날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애써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구태여 의미를 부여해 보면 문재인 정부를 한 방 매기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공언했던 것처럼 보복정치하겠다, 정치보복하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해석도 가능한 포즈다. 좀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과한 자신감으로 보이면 약간 과하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예. 글쎄요. 민주당이 이제 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아마 지지층 결집하는데 일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그러는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윤 후보께서는. 근데 이제 어퍼컷까지 이제 뭐 또 그렇게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18년도 그 1월에 이재명 후보가 트위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초강도로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공동체를 파악하고 사익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건 부정부패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한다 그랬습니까? 네. 언제 한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태연하게 윤석열 지금 후보가 이러시는데, 얘기하는 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패 범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만 특정해 보세요. 응? 아니, 본인이 잠깐만요.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고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적폐라고 할 만한 부패 범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 울산 부정선거 이 부분 할 때 법정에서도 경찰이 증언을 했잖아요. 관계자가.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이거 조사하라 얘기를 했고 했다 이렇게 해서 어젠가 그젠가 이게 발표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8개 부서에 13명이 기소가 됐거든요. 이거 민주주의 파괴 아닌가요? 민주주의 외쳤던 게 민주당이에요. 자, 그런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폐 아닌가요? 지금 현재 아주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사건 수사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다 수사권 다 못하게 전부 다 못하게 막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부정부패가 있거나 이래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 났었을 때 금융조사부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조사가 되겠어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지요. 이런 게 적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있나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검찰이 억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유무죄는 가려질 거고요. 검찰이 그거 억지 대단히 수사로다니요. 억지 수사였습니다. 억지 수사로다니요. 아니 고래고기 조사를 봤습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에서? 아니 아니, 민정에서 고래고기 그것 때문에 한다고. 검찰과 경찰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수사상의 협조 관계에 있어야 될 두 조직이 왜 저렇게 갈등하는가 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울산의 송철호 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억지로 꿰맞추고 억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한 게 검찰 아닙니까? 산재. 잠시만요. 저희가 울산시장 선거는 이제 일단 기소가 됐고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가지고 계속하기는 글쎄, 좀 벗어난 그래서 거고요. 드리는 말씀 벌써 저희가 두 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제가 긴장이 매번 돼서 어제 했는데 나름 효과가 있더라고요. 침묵의 손가락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르치면. 두 분의 중요한 부분이 각자 각 선대에 그 책임을 지고 나오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방이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당신 말을 듣겠어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딱 하면 이 주제는 내 말로 끝나겠다. 예, 이게 찬스가 그러면 강제력이 발동합니까? 그렇습니다. 강제력이 발동합니다. 예. 혹시 허락하시면 이게 저희 썰전 라이브판 주도권 토론 같은 건데요. 예. 혹시 허락하시면 30초 정도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고 아니면 요 주제는 내 말로 끝낼게 라고 할 때 상대방에게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 논의를 계속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자꾸 성일종 의원님 저희들 당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발언을 한 것은 윤석열 후보 자신입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자가 묻지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해야죠. 돼야죠 하면서 3번씩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쌓여있는 폐단, 적폐는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뭔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찰을 이용해서 저지른 문재인 정부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 검찰의 총책임자가 윤석열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앞장섰다는 말씀인가요? 본인이 적폐 자신 아닙니까? 그 모순된 것도 모르면서 적폐가 있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적폐 청산을 하겠냐 그러니까 해야죠 그랬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대통령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안 한다. 법과 시스템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나왔을 때 공약 1호가 적폐 청산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지금 적폐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적폐를 자, 말씀하시는 그러면 겁니까? 좋습니다. 성남 FC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네. 두산건설 같은 데에다가 의료용 부지란 말이죠. 의료용 땅.
병원만 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상업용지보다 굉장히 싼 거예요. 그거는 병원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상업용지가 돈 1억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5, 600밖에 안 가는 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한테 용도 변경 상업용지로 올려줬어요. 네. 그리고 40몇 억을 후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여러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수사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안 되니까 검찰을 넘겼거든요. 수사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정권의 핵심 인사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검찰이 나서가지고 이런 짓 하면 됩니까? 예, 제 말씀 좀 들어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적폐가 있으면 부정부패와 관련되거나 탈법했거나 위법적인 사항에 했었으면 그런 거는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잘못됐습니까? 불법과 부정부패가 있다면 정권과 무관하게 그건 수사해야죠. 그건 당연히 엄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규정해서 얘기를 했고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성남FC 사업을 들었는데 성남FC 사건은 그런 겁니다. 거기가 병원 부지가 맞아요. 그런데 누구도 들어온다는 병원이 없어요. 계속 나대지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거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기업을 유치한 겁니다. 온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업을 유치해서 공공이익을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했고 또 성남FC에 후원금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남시가 후원을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었냐면 성남FC가 1화 축구 단이었는데 1화가 이걸 포기해서 망하게 됐어요. 그거를 성남시민구단으로 성남시가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단 운영비를 성남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성남FC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FC가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유치하게 되면 그의 인센티브를 더해서 성남시의 예산 지원도 더 추가로 하겠다. 그래서 유치 활동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후원을 얻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저희가 부패가 있는 한 것처럼 번씩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려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윤석열 후보가 충북 청주 유세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조금 전에는 지지 유세가 있었고요. 청주 유세에 좀 부산과는 약간 다른 표정으로 보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보살피는 게 그렇게도 천재 아인슈타인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상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식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28번 고쳐가지고 거의 누더기가 됐습니다마는 주택 문제 해결됐습니까? 집값은 천정부지에 주머니는 비어있는데 도대체 세금은 얼마나 뜯어갔습니까? 초과 세수가 수십조입니다. 세입세출 계산도 하나 못하는 정권입니까 이게?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충북 청주에서 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유튜브와 연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실시간 연설도 저희 방송 중에 나오는 거는 저희가 민주당 유튜브와 연계해서 시청자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지금 후보들의 표정이 어떻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좀 전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이제 성남FC의 문제를 가지고 의혹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니다, 그건 기업 유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점만 제가 이거 저희 주제가 아니어서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 의원님 말씀 주셔서 공익 환수한다 그러면 병원 용지잖아요. 상업용지가 훨씬 비쌉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거를 사들여 가지고 상업용지로 바꾼 다음에 그걸 매각을 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공익 환수가 되는 것인데 기업한테 이것을 용지로 바꿔준다?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개발이익을 환수했어요. 자, 잠깐만요. 두 번째. 그러면 176억인가를 거뒀는데 이 거둔 영수증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걸 성남시가 지금 현재- 내야죠. 아니 지금 안 내놓고 이재명 있잖아요. 후보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걸 이재명 지사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그리고- FC대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행을 갈 때 지금 정진상 씨 같은 지금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 이 경비를 가지고 여행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국장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적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니, 여행을 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뉴스에 다 났습니다. 그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여행을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성남시 공무원이 국장이 가야 될 여행을 정진상 비서실장이 갔다는 겁니까? 네, 뉴스에 났습니다. 예, 보시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나요? 체크 한번 해보시죠. 예, 그건 저도 제가 체크해 보도록 언론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예, 말씀. 체크해 보도록 하는데 의원님 오히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인구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유출돼 버리니까 지방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특혜를 조례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 병원이 누가 들어와서 병원을 짓겠다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 땅의 용도를 변경해서 그럴 바에는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특혜적인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하면 도대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벌이는 기업에 대한 특혜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문제겠네요. 예, 일단 성남 FC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혹 제기와 있어서 이것만 그러면 계속 가서 저희가 이걸 준비한 게 알겠습니다. 50분 내내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혹 제기와 해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만까지만 듣도록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아니, 가겠습니다. 앞서 지금 드렸고요. 자, 저희가 지금 다른 할 게 많습니다. 이 얘기만 아니, 성남 우리 이제 FC 틀린 미리 그럼 얘기를 성남 하셔서. FC를 아니, 틀린 손을 들고 얘기가 아니라 주시면 그거를 할게요. 아니 저도 토론할 용의가 있는데 네. 의원님 자꾸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안 기업 되고요. 유치는- 구체적으로 자, 이재명 후보가 저희가 이제 주제별로는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다든지 그 얘기를 하세요. 거기까지 그러면 기업 유치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를 면제해줘 지방세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싼 땅을 갖다가 정말 상업용지로 바꾸어서 수천억의 수조의 이득을 남기게 하는 게 기업 유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랬죠. 부산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도시 계획이 다 짜여져 있지만 그 도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런 용도 변경을 모두 다 특혜라고만 한다면 지방 정부가 그걸 사가지고 아니 그런 용도 예도 변경을 있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예도 있는 거죠. 예. 언제나 그것 하나만 정답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정답이 성남 아니라 그러니까 FC에 대한 상식선의 얘기를 아니 하는 그렇게 겁니다. 해서 이재명 후보가 무슨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게 있다면 그 점을 얘기하시라고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를 성남 한다니까. 이거 주세요. 성남 제가 시민을 위해서 이러면 됐습니까? 아니 충분히 수사를 했어요. 충분히 수사를 했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내가 먼저 냈으니 가만히 있어야지. 제가 미리 고지를 제가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같이 들면 칼싸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 손가락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성남 FC 의혹에 대해서는 이건 특혜다. 아니다. 기업 유치다라는 쪽으로 서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같은 얘기를 계속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실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니까. 예, 네. 지난 2차 TV 토론에서도 후보들 간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듣고 국민들이 듣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뭐 홍준표 후보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고 앞서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형님 뭐 이러던데 도움이 좀 이 대구 경북 재배선에 됩니까? 아 그러면요 되겠지요. 그리고 뭐 여든 야든 다 똑같은데 대선 후보들은 결코 한 팀이 돼야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용서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본인이 나설 그 시간적 조율하는 것만 문제지. 예. 다 나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움직임 사실 두 분이 이제 여기 하면서 성남 FC 문제까지 나와서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